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야인시대 리턴즈, 저는 한규수입니다. 예, 전문가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저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금요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음 주 시장을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드릴까? 역시 가장 큰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먼저 살펴보면서 압축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든가 종목군으로까지 조금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이 장이 이제 그러한 불안한 흐름에서 좀 벗어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1850에서 1850선에서 쌍바닥을 찍고 또 1950선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950선 돌파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반 이평선 상단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 이전까지 지수가 코스피는 그 이후가 그 상단까지 코스닥은 거의 그 부근까지 주가가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국내 증시가 이 정도로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을 이끌었었던 악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기록한 것인데 그 반등세를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시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를 비롯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쪽보다도 이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는 브라질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 증시 쪽에서는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대만 증시 같은 이런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됐죠. 전체적으로 증권시장이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이 지수 바닥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재차 코스피 지수가 1850까지 떨어지거나 내지는 코스닥 지수가 직전 저점까지 급락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돌발적인 초대형 악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3월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이 양회를 통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나오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추가적인 반등이냐 내지는 단기적인 조정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유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세가 분명히 멈추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단기 하락세가 멈췄고요. 지금 유가 중에서는 국제 유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구리, 아연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유가의 그 주봉상의 주가 흐름은 반등폭 자체가 적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 가격은 상당히 가파르게 최근에 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국제 유가 등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문제는 뭐냐? 현재 이런 어떤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유가의 흐름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하락세가 멈춘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상승이 나오거나 강도 높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인 급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대만 증시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 이 대만 증시도 최근에 차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쌍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입니다. 반등폭 자체가 국내 증시라든가 다른 증시보다도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있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만 증시가 펀더멘탈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역시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을 과연 뚫으면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역시 대만 증시라든가 동남아 증시,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호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요. 역시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증시 역시도 중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추세 상승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증시가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입니다. 차트 주봉인데요.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2,600선, 700선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는 일단 멈췄습니다. 다른 동남아 증시는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 증시는 하락세가 멈춰 있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지 또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양해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중국 양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는 현재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 6.5% 정도에서 6.9%대 그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이냐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또 6.5% 성장률 아래로까지도 용인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시중에 돈도 굉장히 많이 푸른 상태고 그래서 양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별하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양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 증시가 좀 안정권에서 하방 경직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제지표 호전이 연출되지 않는 선에서는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이런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역시 아직 추가적인 상승, 추세 상승이라든가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대할 만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중국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는 좀 소폭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2000선 부근 정도까지도 살짝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까지 치고 가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도 중국 양에서 조금 어떤 호재가 나오고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기서 1970, 80선 정도까지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듯이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추세 상승세를 이끌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유가도 지금은 오를 만큼 올랐고 원자재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추세 상승세를 이끌 만한 호재는 지금 없다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다행인 것은 그러나 급락을 이끌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돌발적인 악재. 근데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바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 유지를 해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긴박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힘든 과정이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소한 급락을 이끌 만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의 혼조라든가 기간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박스권의 혼조 장세라든가 기간 조정 장세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 미미하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때 우리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미 올랐던 급등주들은 단기 매도를 좀 단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두산그룹주라든가 일부 뭐 조선 관련주도 그동안 일부 화학주, 철강주가 올라갈 때 못 올랐던 조선주라든가 두산그룹주들까지 이제 모두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까지 순환매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주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뭐 소외된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트레이딩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소외된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 스케일핑 관점에서 짧은 등락을 이용한 그런 어떤 대형주들의 혼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혼조 장세 속에서 역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크게 못 가더라도 하방 경직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 가벼운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보시고 대형주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소형주들,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매집 관점, 그리고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OLED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중기 이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후발주 맥락의 일부 코스닥 종목군들과 성장 가치가 큰 그러한 OLED 관련주는 이번 조정장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VR 관련주, 가상현실 관련주는 시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기도 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들은 모니터링하면서 반발 매수라든가 어떤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될 때 그때 한번 주목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종목 선택은 분명히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자, 역시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이 일단 예사롭지 않습니다. 곧바로 치고 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 또 패대기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중장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주의 주가 반등세는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펀더멘탈 자체가 좋고 수급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길목을 짚는 그런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으로 케어젠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대표적인 필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 만큼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뭐 다음 주 시장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박스권 장세, 다소간에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안정성 있게 대형주 단기, 그리고 중소형주의 성장주를 매집해가는 길목 지시하러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저는 미니 강의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제 이동근 전문가님께서 미니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은 16,900포인트가 금리성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지수에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뭐 어저께 마감 기준에서 16,900포인트를 살짝 돌파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17,05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반등세 지속 16,900포인트, 뭐 돌파해서 위쪽으로 지금 오는 국면인데, 16,900포인트를 넘어서서 17,5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다우존스 지수 제가 월봉 차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월봉에서 보면은 추세를 이탈한 가격대에서 추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이번 3월 이제 15일 날 예정되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리커창 총리가 내일 이제 전인대를 앞두고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성장률이 6.5% 정도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6.5%보다 높게 볼 것인가. 작년도 7% 정도 본다 했는데 6.9% 나왔거든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6.5%냐. 안 그러면은 그 이상이냐 그 이하냐.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중국이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매출의 불량한 어떤 매출 자체를 줄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를 약간 타이트하게 볼 가능성도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국제유가는 뭐 3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불 선에서 움직인다.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면 34.7불 선 넘어섰단 말이죠. 35불 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왔던 내용이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3월달 경에 오펙 국가들의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산보다는 이제 동결 쪽에 나서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용지수가 이전에 15만 1,000건이 나왔고요. 예상은 19만 5천 건입니다. 이제 실제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달라지는데, 앞서서 선행됐던 나왔던 ADP 고용 변화율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그다음 실업률은 4.9%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경기가 좋다라는 뜻인데.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최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이제 경계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령 나쁘게 나왔다라고 하면, 나쁘게 나왔다라면 나빠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 미국 시장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16,900에서 17,950포인트 사이는 금리서이다라는 점, 인식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월봉 패턴인데요.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쐐기형 패턴.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고 이제 기간 조정 국면만 거치고 나면은 뭐 반등이 나설 확률이 좀 높다. 5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래 들어서 반등 탄력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경직, 그 2,700포인트에 대한, 경직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제유가도 역시 이제 3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주봉에서 보면은 약 36불선 자리가 20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약 35불, 36불선 자리가 저항을 받는 자리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시장은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만기 전망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씩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만기 전망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1955포인트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는 1940, 45 이상, 그 다음에 이상으로 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940에서 1950 이하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본다라는 것은 선물 쪽에서 매도, 현물 쪽에서 매도, 그 다음 각종 이제 옵션 포지션 쪽에서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쪽에서 지금 25,000 계약을 약 육박하는 매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역시 이제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주포들은 위로 보고 있고 개인들은 아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쉽게 안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만기는 일단 1950포인트 이상권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변동성이 없다라면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월화까지는 시간 가치를 죽이는 게임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면서 프리미엄을 따먹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50원 선 제가 지난주에 저항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1200원 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신물이 균형점 도달로 완급 조절 구간이다라는 내용인데, 요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차피 이제 지수는 외국인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선물, 입원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은 약 3.13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매수가 지금 오늘까지 얼마 정도 했냐면 2.97조 정도가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균형이 지금 1,6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금일 종가가 240.2포인트 정도 선물 지수니까, 그 계산하면 1,332계약 정도의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걸 따지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가 25,850개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라면은 지수는 현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환율도 이제 1,200원대 주봉에서 보면은 지지점 라인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약해질 수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수는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저는 1940, 글로벌 시장 안 좋으면 40, 그 다음에 좀 좋으면 1965. 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지수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빠졌던 주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650에서 680선, 80선 라인이 단기 고점권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전략은 지난주에 제가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보시라고 했고, 콘텐츠 쪽에서 게임빌, NC소프트, 게임빌은 뭐 목표 지수, 목표가 도달했고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에스텍파마, 한미사이언스, 대웅제약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라고 했습니다. 낙폭과대 관점에서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섹터, 화학, 철강, OLED. 이게 이제 시장을 바닥에서 끌어올려 놨었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까지 자익 매물에서 조금 이제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 섹터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 중국 소비 섹터까지 주가가 이번 주말까지 반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나온 종목들은 3분의 2선 내지는 또 지난번 급락 시점 주가 언저리까지 반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한양 하이타워, 삼성 LNS 이렇게 해서 중국발 쇼그로 해서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낙폭 과대주들도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반 정도는 만기 앞두고 약간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종목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면은 일부 화학 섹터라는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또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기 급등 섹터하고 낙폭과대 섹터 쪽에서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을 챙기는 전략. 네, 차익을 챙기는 전략.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눌림목을 다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야인들의 2부 저희들 야인들의 종목 진단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